안녕하세요. 수학과에 가기 전에 신생아 편,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3장 머리와 목 부분을 보겠습니다. 신생아의 눈을 보면 초록색 눈곱이 끼어있거나 흰자에 붉은 반점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머리를 만져보면 커다란 혹이나 불룩 솟아나온 부분도 만져지고, 잘 자던 애가 갑자기 코와 입으로 그럭그럭 기괴한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는 그 작은 몸으로 낯선 세상에 적응을 해야 하나 얼굴에 뚫린 눈, 코, 귀, 입, 온갖 구멍으로부터 뭔가가 흘러나오고 막히고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머리를 만져보면 여러 조각의 뼈가 만져지고 숨구멍도 만져지죠. 결국 모든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점차 자라면서 시력이 좋아지고 사시처럼 보였던 양쪽 눈도 똑바로 일치되며 웨이도도 길어지며 후각도 예민해지고 호르몬이 안정 상태로 됨에 따라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게 됩니다. 눈 딱 지면 눈곱이 점차 없어지고 숨쉬는 소리도 조용해지고 예쁜 아기가 되는 겁니다. 먼저 머리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신생아의 탈모. 신생아는 휴지기의 머리가 보통 정상인에 있어서는 15%, 성장기 머리가 85%입니다. 하지만 신생아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오히려 거꾸로 85대 15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털이 굉장히 많이 빠지겠죠. 휴지기의 머리가. 흥미롭게도 이런 머리카락의 변화는 산모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태어난 신생아는 휴지기의 모발이 많기 때문에 머리털이 계속 빠지며 탈모 현상이 벌어집니다. 특히 머리를 바닥에 대고 비비는 부분에 머리카락이 잘 빠지므로 처음 몇 개월간은 뒤통수에 머리카락이 없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면 다 정상 회복이 됩니다. 신생아의 머리는 크게 5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고 앞에 대천문, 큰 숨구멍, 소천문, 작은 숨구멍이 있습니다. 작은 숨구멍은 6개월에서 8개월 되기 전에 다 닫히게 되면 대천문은 16에서 18개월이 되어서 닫히게 됩니다. 태어난 신생아를 머리를 만져보면 간혹 이렇게 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앙선을 넘어가는 혹은 대부분 출산머리의 부종입니다. 이 골막 위에 생기는 부종으로서 혈액과 혈장이 보여 있고 심한 경우라도 며칠 안에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심선을 넘지 않은 혹이 있는데 두 개의 혈종인데 골막 밑으로 생기게 됩니다. 이 두 개의 혈종은 딱딱하고 가장자리가 석회화되어서 딱딱하게 만져지기 때문에 엄마들이 놀라서 병원으로 뛰어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정상 소견이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간혹 두 개 혈종이 큰 경우에 적혈구가 많이 파괴가 돼서 황달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머리가 납작한 애들도 있죠. 정상 상태 두개골은 머리가 이렇게 갸름하게 생겼는데 자세에 따라서 납작해지고 뒤틀린 두개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납작한 머리는 자주 자세 변환을 시키고 3세가 되면 정상 회복이 됩니다. 헬멧을 씌우는 것은 별로라고 생각이 들고 별로 추천되지는 않지만 아주 심한 경우에 해볼 수도 있습니다. 두개골 조기 융합증, 머리뼈가 앞뒤 옆으로 다 자라야 되는데 앞뒤로 자라는 부분이 조기 융합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옆으로만 자라서 넓적한 얼굴이 될 수가 있고 옆으로 자라는 부분이 조기 융합이 되어버리면 앞뒤로만 자라서 뾰족한 머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소아과에 가서 전기 진찰을 할 때마다 머리둘레를 재면서 머리 크기가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양을 확인하게 되고 정기 검진만 하셔도 충분할 것입니다. 신생아 귀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갓난아이는 항상 좋은 냄새가 나지만 귀 부위에서는 젖은 수분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신생아의 웨이더에 물이 고여 있는 경우 물에서 냄새가 좀 유발이 되어서 심한 악취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냄새가 좋은 건 아니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고
꼭 치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혹 닦아주면 되지만 면봉이나 다른 기구를 깊숙이 넣어서 닦아주면 곤란합니다. 신생아의 기지를 보겠습니다. 기지. 기지라는 것은 사실 방수 보호막도 되고 이물질 보호도 됩니다. 항균 작용도 있어서 자주 제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나 너무 많이 생기는 아이도 있고 아기의 진찰에서 기지가 막혀서 고막을 잘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을 보겠습니다. 신생아 눈은 정상이 이렇게 첫 번째로 생겼고 내사시 눈동자가 안으로 향하고 외사시 눈동자가 바깥으로 향하고 상사시 하사시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 혹은 조금 자란 애들은 20cm, 30cm 떨어져 있는 물체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또한 안구를 움직이는 근육들도 미숙합니다. 따라서 눈동자가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멋대로 떼굴떼굴 구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즉 시축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생후 4개월 이하의 아이에서 이런 일이 자주 보이나 4개월이 지나면 양쪽 눈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4개월이 지난 아이가 시축이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면 소아과를 방문하셔서 소아안과 전문의 진찰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성사시. 사시인데 가성이라는 얘기죠. 전형적인 안각 간거리가 이렇게 좁아야 되는데 안각 간거리가 상대적으로 넓으면 사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런 가성사시는 특히 미국 원주민과 동북아시아인에게서 가장 흔합니다. 얼굴 모양이 성숙해지면서 원래 넓었던 콧잔등이 점차 좁아지면 차차 사시처럼 보이지 않게 됩니다. 눈곱이 자주 끼는 아이도 있습니다. 안구를 촉촉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끊임없이 소량의 눈물이 만들어지고 이 눈물은 눈물관을 통해서 즉 하수도를 통해서 코로 내려가게 됩니다. 갓난아이는 몸이 작기 때문에 눈물관도 아주 작고 따라서 태어나서 1년 동안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눈지에 많은 양의 노란 눈곱이 낀 모습을 흔히 볼 수 있고 울지 않는데도 눈물이 그렁그렁 고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어나서 이런 작은 눈물관이 그런 현상을 일으키지만 커가면서 눈물관도 커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적어도 돌전에 저절로 다 없어집니다. 눈물관이 좀 심하게 막혔을 경우는 눈과 코 사이를 하루에 3, 4번 몇 분간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고 따뜻한 물수건을 대주면 도움이 되지만 돌이 지났는데도 눈물관에 막혀있는 증상을 보이면 소아안과 전문의를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부분은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아도 좋아집니다. 또한 눈 주위가 뻘겋게 되고 아기가 염증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붓는 경우죠. 소아과 의사를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결막하출혈. 결막하출혈은 눈의 흰자에 출혈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증상입니다. 정상 소견이라고 보이며 아프지도 않고 시력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습니다. 걱정 안 하시고 며칠이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코막힘. 제가 만든 뻥코가 이렇게 보이네요. 아주 사실 유명한 제품입니다.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2, 3개월간 아기는 콧물 때문에 재채기를 하거나 숨쉬는 소리가 크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감기나 알레르기 때문이 아니고 코를 드나드는 온갖 입자의 자극에 적응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아주 그렁그렁 큰 소리가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 콧물을 뽑아보면 소리가 작아지고 없어질 수 있는데 그 콧물의 양은 굉장히 적습니다.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아기가 힘들어하면 식염수를 한두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15에서 30초 기다렸다가 기구를 사용해서 뽑아주면 됩니다. 뻥코에서. 코에서도 저 뒤쪽에 있는 콧물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무리해서 흡입하지 않는 게 좋겠고 아기 방에 가습기를 틀거나 머리를 약간 올려주면 도움이 됩니다. 시간의 전환은 역시 좋아집니다. 딸꾹질. 딸꾹질은 횡격막이 불수의적으로 수축하기에 따라 성대가 닫히면서 특징적인 딸꾹 소리가 나는 겁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우는 것, 공기를 삼키는 것, 위식도 역류, 너무 빨리 먹는 것, 오줌을 싸서 체온이 급격하게 하락되는 경우 등입니다. 위험하지가 않고 사실 딸꾹질 빈도를 줄이려면 자주 트림을 시키거나 젖을 빨 때 아기의 자세를 바꿔주거나 젖병을
분유가 천천히 흘러나오는 젖꼭지를 쓰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딸꾹질이 심한 경우에 따뜻한 물을 먹여주면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안에 생기는 대표적인 병변으로 앱스타인 펄리가 보험결절이 있습니다. 잇몸에 생기는 건 보험결절이라고, 입천장에 생기는 건 앱스타인 펄이라고 하는데, 피부세포가 이동하지 못하고 모여서 하얀 점처럼 보이는 경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좋아지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소대. 설소대 수술 소아과에서 많이 하죠. 저만 해도 한 200건 이상 한 것 같습니다. 1 내지 10%의 신생아가 설소대가 짧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심하면 수위에 방해가 될 정도로 쪽쪽거리면서 제대로 빨지를 못하거나 젖꼭지가 너무 자주 빠지거나 나중에 크면서 말을 시작할 때 발음이 문제가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먼저 수위에 문제가 있다면 설소대 잘라주는 게 좋겠죠. 어릴 때일수록 마취도 할 필요 없이 손톱 깎듯이 쉽게 자를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좀 의심이 들고 불편한 것 같으면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설소대가 아주 짧지 않으면 발음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말이 늦거나 발성을 못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구창. 신생아의 혀가 때때로 하얗게 보이고 입안에 허옇게 점막이 보이는 수도 있습니다. 네, 진료실에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잡음이 들려서 죄송합니다. 아구창은 캔디다라는 흔한 곰팡이가 일으키는 감염증입니다. 면역 기능이 약한 신생아에서 왕성하게 입속과 피부를 덮고 항생제를 먹는 경우에 악화하는 수가 있습니다. 입에서는 아구창이라고 그러고 기저귀 부위에서는 기저귀 발진으로 나타나죠. 아구창은 니스타틴이라는 항증기제를 쓰거나 디플로카민이라는 약을 시럽을 써서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신생아의 치아관리. 이도질은 대개 4에서 6개월 사이에 시작되지만 시기는 천차만별이고 속된 말로 엿장수 마음대로 돋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가 돋아 있는 애도 있고 돌이 되도록 하나도 없는 애기도 있습니다. 이가 돋기 시작하던 2, 3세가 되면 모든 아이가 20개의 전이를 갖게 됩니다. 태어날 때 이가 돋아 있다면 어린이집가로 가보시는 게 좋겠죠. 드물지만 재가능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가 아니고 우리가 보험결절일 수가 많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보험결절일 경우가 많죠. 모든 아이가 침을 흘리죠. 침샘이 왕성하게 자랄 때는 더욱더 침을 많이 흘립니다. 이가 돋을 때 침을 많이 흘릴 수도 있고 좀 이가 돋을 때 보챌 수도 있지만 간혹 그런 애들이 있고 상당히 좋은 해법은 공갈젖꼭지를 빨아주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얼려서 공갈젖꼭지를 넣어놨다가 빨게 하면 입에 냉동 손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이가 돋아나기 전까지는 하루 두 번 부드러운 헝겊을 물에 적셔 잇몸을 살살 닦아주면 충분하기도 하고 이가 돋기 시작하면 하루 두 번 불소가 포함된 치약을 쌀알 만큼 사용해서 이를 닦아주고 3세가 지나면 완두콩 크기만큼 불소 치약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손가락 칫솔을 이용해서 이를 닦아주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제가 또 전리 칫솔이라고 특허받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주고 있습니다. 치아 착색. 아기가 치아 착색이 여러 가지 이유로 될 수가 있습니다. 치태, 충치, 약물, 손상, 불소강행, 질병 등으로 이빨 색깔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전리에 착색이 나타났다면 칫솔에 치약을 쌀알 크기로 묻혀 잘 닦아보고 며칠 닦아도 없어지지 않으면 어린이 치과를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림프절, 뒤통수, 기디, 목 이런 등등의 림프절이 만쳐지는 수가 있습니다. 림프절은 면역계가 전투를 벌이는 장소입니다. 혈액세포 중 림프구가 골수와 흉선에서 만들어서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정기적으로 림프절을 들이게 됩니다. 몸속에서 병원체를 발견하게 되면 즉시 림프절로 가서 다량의 항체를 만들어내서 병균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림프절들이 붓기도 합니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대개 병원체를 제거하고 나면 수주에서 수개월이 지나면 정상 크기로 돌아나게 됩니다. 때때로 림프절 자체가 병원체의 공격을 받아 감염되기도 하고 림프절이 벌겋게 보고 열이 나면 아프고 이럴 경우에 소아과를 방문해서 항생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림프절이 여러
군대가 한꺼번에 붙는다면 여러 가지 질환을 의심해야 하며 소아과를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경, 문자 그대로 목이 기울었다는 것입니다. 사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흉쇄 유돌근이라는 것이죠. 흉쇄 유돌근은 길이가 짧아져서 머리를 당기게 되어서 사경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경은 태어났을 때부터 있을 수도 있지만 생후 3개월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자궁 속에서 취했던 자세와 관련이 있을 걸로 생각되며 심한 경우에는 물리치료가 필요하고 아주 드물지만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경은 저절로 좋아지며 상당히 이제 아기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목근육을 점점 많이 움직이게 되면 저절로 좋아지고 안전적인 바닥에 아기를 눕힌 후 지그시 힘을 줘서 오른쪽 1분간 왼쪽으로 1분간 머리를 기울여 주는 거를 하루에서 6, 8회 기저귀를 갈 때마다 스트레칭을 해주면 좋아집니다. 자, 이것만은 기억할까요? 갓난아이의 머리가 빠지는 것은 호르몬 영향에 1006개월 동안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다시 머리가 자라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고 천문, 머리뼈 전부 정상이며 18에서 24개월 사이에 사라지고 부종 또한 좋아집니다. 두 개 혈종 몇 주 내에 없어지며 머리 모양은 3살 이내에 납작한 머리도 다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귀에서 냄새가 나는 건 바깥쪽으로 간혹 닦아주면 충분하며 귀지 제거는 필요할 경우만 제거를 하면 좋겠습니다. 가성사시는 정상 소견이며 눈물이 고이거나 눈곱이 끼는 것도 마사지를 해주면 대부분 다 12개월 이내에 좋아집니다. 결막 하출혈도 며칠 안에 대부분 좋아지며 신생아의 코에서 소리가 많은 경우에 콧물 흡입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되며 딸꾹질을 자주 하지만 그것 또한 정상 소견입니다. 앱스타인 진주나 봉결절 또한 정상 소견이며 저절로 좋아지며 짧은 설소대는 수유나 발음에 문제가 있으면 치료합니다. 아구창은 쉽게 치료가 되며 이가 도달하는 시기는 아이마다 다르며 이가 늦게 돈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생아 이를 닦아줄 때도 불소가 들어있는 체형으로 하루 2번 치솔질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 미국 치과학에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치아 착색은 다양한 원인으로 생기지만 대부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 어린이 치과를 찾아서 의논하시면 충분합니다. 림프절 생기는 경우와 사경이 생기는 경우도 저절로 좋아지고 심한 경우는 물리치료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